올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가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종사자들과 보호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충남도만 손을 놓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산과 홍성, 청양 지역을 관통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책위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진시 면천면 주민들이 지연되고 있는 면천읍성 복원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가 150명을 넘어서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이상 증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에서 출발해 현재는 정식 아동복지시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턴 프로그램 예산이 줄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취재 한범호 기자입니다. 교육과 돌봄, 급식 등 아동복지 서비스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현재 충남 237곳에서 7천여 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운영비가 지난해보다 2.5%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인건비 지출이 커지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보건복지부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비 의무 지출 비율을 10%에서 절반인 5%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된 프로그램비로는 교육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84만 원에 5%면 24만 2천 원 쓰라는 거예요. 한 달에 24만 2천 원 가지고 정원인 29명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결국에는 한 명당 한 달에 서비스 받는 거에 10,000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 달에 24만 2천 원 가지고 서비스를 하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비현실적으로 낮은 운영비가 문제라며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호소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일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한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로 일하게 하는 이 사회에 대해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나라의 보호를 받아 아이와 보호자 그리고 기관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라봅니다. 이들은 대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 지급을 제시하며 그래야 안정적인 운영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인건비나 그리고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운영비가 좀 분리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그 프로그램비가 감소되면 이게 아이들의 서비스 질이 감소되고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인건비도 이게 해마다 이렇게 흔들리니까 전문적인 선생님이 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직률이 또 많아지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도와 달리 추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충남도의 대응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제주도는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도비를 투입하는 등 삭감분 메우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충남도는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 지원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아동센터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올해 프로그램은 축소돼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는 마을의 주민들은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먼저 이 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청양, 부여, 익산 구간 총 연장 87.6km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국비와 민간 투자 사업비 등 약 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달 22일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재개됐습니다. 환경부는 건설 현장 주변 식생을 최대한 보존하고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1단계 평택 청양 부여 구간 건설 공사가 오는 9월 착공 예정이고 2단계 공사인 부여 익산 구간은 2029년 9월 착공됩니다. 이 고속도로 노선을 두고 수년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서부내륙고속도로 범대책위원회가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27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노선이 지나는 예산과 홍성, 청양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통과됐다는 주장인데요. 다른 고속도로가 산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된 것과 달리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의 특산물인 사과농장을 비롯해 황새 복원이 진행 중인 황새공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예산 대응면의 경우 휴양림과 인존성, 창교 등 다수의 문화재가 있고 또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인데 인존성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폐광 지역인 홍성 천체리 지역은 공사가 진행되면 지하 갱도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책위는 수차례 노선 변경을 요구했지만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환경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4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반려와 보완 조치를 내렸지만 계약 만료일에 4일 남겨놓고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완 조치를 내렸던 사무관을 포함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담당 사무관 3명이 교체됐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대책위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홍문표 의원이 고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책위는 홍문표 의원이 예산 확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홍 의원은 올해 설날 전에 배포한 의정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3,088억 원을 100% 순수 국비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대책위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홍 의원실은 3,088억 원은 전액 국비가 아니며 국비 145억 원과 민간 투자비 2,943억 원을 합친 금액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당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와 교육비,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당진의 주민등록을 둔 19세에서 39세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하의 취약계층과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입니다. 또 당진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해야 하는데요. 실제 근무한 일과 시급을 기준으로 생활임금과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올해 당진시 생활임금 1,140원에서 최저임금 8,350원을 뺀 시간당 차액은 1,790원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 한 사람당 월 최대 지원금은 31만 1,460원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금은 현금이나 현금에 상당하는 지역 화폐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되는데요. 올해 1분기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희망자는 차액 보전금 지원 신청서와 취약계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 근무지의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급여 명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당진 면천읍성에 대한 복원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개발을 서둘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전재숙 의회 운영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전재숙입니다. 지금 저는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당진시는 2007년부터 면천읍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 당진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면천읍성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의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천읍성 보건정비 사업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주민들은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완공 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와 관광객 유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한 분 더 모시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면천읍성 보건추진위원장을 2008년도서부터 2018년도가량 추진위원장을 지내다가니 2008년도서부터는 보건추진위원으로 바꿔가지고 보건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바람이라는 것은 빨리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면천읍성이 속도감이 있는 이런 읍성으로 빨리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의견 주민들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당진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진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당진시청 문화관 과장 이일순입니다. 면천읍성 정비사업은 내포 문화권 특정 지역 개발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9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19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매입, 성안마을 조성, 서벽 및 남벽 복원과 영랑 효공원을 조성하였고 금년부터는 서남치성 및 동남치성 객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면천읍성 보건 사업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사유는 내포 문화권 특정 지역 개발 사업이 충남도에서 국토부의 허가를 받고 기재부의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해서 현재 순도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재정의 한계상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진시에서는 재원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2단계 사업으로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 여민동락 역사 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90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면천읍성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좀 전에 이건배 면천읍성 보존회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국가 사적이 지정되면은 사적 보존 및 활용 계획에 대해서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향후 용역 수행 시에 좀 더 주민 협의체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기본 계획을 실시해서 면천읍성이 역사 문화 도시로서 당진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사랑받는 그런 지역으로 계속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읍성 보건 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면천읍성이 지역이 새로운 역사 문화 관광 자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과 철저한 역사적 고증 절차를 거쳐 읍성을 복원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고도 문화를 회복하고 역사 경관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진 면천읍성의 복원 정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당진시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전재숙이었습니다. 서산시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근로자들의 권리 신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 이건민 주무관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서산 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이 궁금한데요.
예, 저희 시가 이제 비정규직 얼마나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제 실태 연구 용역을 한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제가 해봤는데 이제 서산시 인구가 지금 현재 기준 한 17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취업자가 한 9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취업자 중에서도 이제 그 9만 명, 33% 정도인 3만 명 정도가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로 현재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수치는 이제 저희가 다른 이제 충남이나 이제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제 저희 대산에 이제 그 대기업들도 해서 석유화학 공장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곡이나 또 이제 성현의 테크노밸리, 오토밸리 이런 쪽에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서산에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분들 수치가 좀 높은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지난 26일이었죠.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센터가 생긴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3만 명이 되는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어떤 다른 일반 근로자하고 대우를 이제 비슷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비정규직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는 근로 계약이나 어떤 임금 체불 등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일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제 모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개인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이제 신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017년 6월 달에 원래 아산 당진에 이어서 충남의 세 번째로 직영 운영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쭉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단체가 있으면은 그 단체에게 위탁을 운영을 하는 것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이제 좀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쭉 행정 절차를 쭉 밟았고요. 올해 이제 공고를 내갖고 2월에 선정 심의를 거쳐서 이제 민주노총 서산시 위원회에다가 위탁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월 4일부터 정상적으로 운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근로계약이나 이제 최저임금 위반,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 무료로 이제 노동 법률 상담 같은 걸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떠한 지금 현재 노동 환경에서 지금 처해 있는 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한번 실시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 노동법이나 그 노동 인권 교육을 이제 찾아가든지 아니면 방문을 하든지 해서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청소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근로자가 될 사람들이고 또 이제 알바 같은 거를 또 많이 해서 하는데 이제 최저 시급이나 이런 거에서 좀 고용 부분에 좀 약차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이제 노동 인권 교육이나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 최저 임금 등 여러 가지 중요 상무에서 적극 지금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센터를 이용하시고 싶은 분들 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평일 이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화로도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화로는 어려우시다고 하시면은 저희 서산시 문화회관 반대편 2층 건물에 비정규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성주역이 이제 노무사 해갖고 사무국장에서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방문을 상담을 의뢰하시면은 친절히 상담해 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이 비정규직 센터가 2017년에 운영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이전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전에 있던 담당자분들이나 여러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어려운 현실에 있는데 저희 그 서산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어떤 좋은 동반자나 좋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단체 운영 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관심과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산시 일자리 경제과 이건민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는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로써 충청권 청년들은 시도 구분 없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지역인재 광역화가 이뤄지면 대전 충청권 지역 학생들이 충북 10개, 충남 2개, 세종 19개의 31개 의무채용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동안 지역 학생들의 직장 선택폭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하는 문제가 수차례 논의됐지만 4개 시도 간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또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신규 채용 인력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채용 범위가 이전 지역에 한정돼 충청권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협약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국회와 균형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가 지정될 경우 더 많은 공공기관이 충청권으로 이전하게 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서산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용 버스 터미널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터미널이 조성된 지 약 30년 이상 지났고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 교통 혼잡을 야기해 민선 6기를 이끈 이완섭 전 시장이 이전을 추진해왔으나 민선 7기 들어 원점 재검토에 이어 중단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건데요. 시 관계자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경기 침체와 함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운수업계와 주변 상인 등을 상대로 관련 부서별로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터미널 이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접수됐다는 건데요. 민선 6기에는 터미널 이전과 맞물려 86만 제곱미터 규모의 수석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추진됐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반대라고 보시면 된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맹정호 시장은 기자회견이나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터미널 이전에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임기 1년 내에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또 다른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터미널 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에 관계자들과 폭넓게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맹 시장께서 6월경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운수업계 내부에서는 시설이 낡고 주차장도 미좁아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아 만에 하나 이전 백지화로 결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시의 추가적인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충남에서 발생한 A형 간염 환자가 150명을 넘어서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 21일 기준 충남에서 신고된 A형 간염 환자는 1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40대가 전체 환자의 70%에 달했으며 보건당국은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보건당국은 올바른 손 씻기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다방을 돌며 손님으로 가장해 지갑과 현금을 훔친 60대가 검거됐습니다.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61살 A씨는 충남과 경북, 충북 등 전국의 다방을 돌며 업주가 한눈을 파는 사이 현금과 지갑을 몰래 훔치는 방법으로 모두 14회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같은 범죄가 더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다음 달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횡단보도 등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찍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와 공동으로 학교협동조합의 육성과 설립 지원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설립 예정인 학교들은 운영에 관한 전문 컨설팅과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예산고와 홍성여고 등 4개 학교협동조합은 교육부에 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올해 도내 15개 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거나 설립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도가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오는 29일 오후 3시 도청 옆 행복 나눔의 숲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대추와 감 등 과일나무와 소나무, 편백을 비롯한 산림수정 2,100주를 도민 1인당 2주씩 선착순으로 배부합니다. 이날 행사는 식목일을 맞아 마련됐으며 나무 심는 요령에 대한 설명과 나무 이름표 배부도 함께 진행됩니다. 당진시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30일 당진 청년센터 나래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마켓과 봄 콘서트 2가지 테마로 구성됐으며 청년마켓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이 먹거리 등을 판매하고 봄 콘서트에선 가수들의 공연이 진행됩니다. 또 아이와 함께 오는 청년 부부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예산군 봉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랑의 짜장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봉산면 새마을 남녀 지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직접 만든 짜장면을 지역 어르신 100여 명에게 대접하고 식사 후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봉산면 새마을협의회 임창재 회장은 홀로 어르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당진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 이취임식이 26일 설악 웨딩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취임식에서는 박성기 회장이 이임하고 김일곤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당진 지역 문화체육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20분 도청 대회실에서 열리는 위치 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사업 추진 성과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8일 오전 11시 행복한 웨딩홀에서 열리는 서산시 행정동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8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당진장학회 장학금 기탁식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8일 오후 2시 오페라 웨딩홀에서 열리는 군과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양군수는 28일 오전 11시 서산수협 안흥 판매사업소에서 열리는 신진도 풍어제 및 초매식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28일 오후 3시 군청 상원실에서 열리는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납니다. 이런 날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도, 서산과 홍성이 3도, 당진과 태안, 예산이 4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1도, 당진과 서산, 홍성, 예산이 14도, 청양이 1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은 날을 보이면서 빨래하기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외출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다만 날이 많이 건조한데요. 주변의 작은 불씨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5m, 서해 남부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